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마지막 날을 또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HLB와 HLB 생명과학, 이 두 종목을 이제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HLB만큼 강력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HLB 생명과학이 HLB하고의 벌어진 격차를 좀 좁히는 정도로 흐름이 전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HLB 생명과학의 주가인데요. 최근에 움직임이 HLB보다는 못했죠. 그랬다가 금요일에 한 방을 위로 크게 치고 나가면서 HLB의 모습과 거의 유사해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의 강점도 물론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보이는 이 HLB의 주가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HLB와 HLB 생명과학은 같이 보는 게 낫겠고, HLB를 중심으로 HLB 생명과학이 따라간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생명과학만의 강점도 물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 그러면 이와 같은 양상의 금요일장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네, 이걸 잘 알아보고 주가는 그럼 어떻게 전개가 되겠느냐, 네, 이 부분도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소홀히 지나시는데 대박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꼭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좀 덜 신경 쓸 때 이런 종목에서 큰 시세가 나죠. 네. 자,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시세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이 좀 안 좋은데, 네, 그래도 제가 힘을 줘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목은 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빨리 회복해서 좀 더 좋은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런 건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금요일 날 급등을 했느냐, 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 1일이 이제 일요일이고요. 네, 9월 2일이 월요일입니다. 그죠? 네, 9월 1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주말이 지나면 막바로 이제 9월로 접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9월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엄청나게 많죠. 그죠?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다 잘 알고 계신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september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페어마켓 컨퍼런스 이 건에 대한 얘기 미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에스모 같은 경우도 13일에서 17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좋은 얘기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8월의 마지막 그 주가를 볼 수 있는 금요일에 시세를 크게 올렸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자,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아니 그것뿐입니까? 9월 달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이제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이제 나올 거니까 이 건에 대한 기대도 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HLB 그룹은 리보 캄넬리 주맙은 유한하고 게임이 안 되게 이익률 측면에서 좋다. 적응증 확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우리가 강점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개발, 판매, 뭐 유통,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HLB이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이 글로벌 판권을 갖고 있는 유한양행하고는 이익률 측면에서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 이 부분입니다. 그죠? 네, 국내 품목허가, 유럽허가 신청, 외자 유치, 그리고 뭐 코스피 이전까지 지금 현재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작용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는요, 아시아 지역의 판권을 사실 그 HLB 생명과학이 쥐고 있는 겁니다. 한국하고 중국만 제외하고. 그죠? 네,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한국은 HLB 제약이 쥐고 있는 거고, HLB 생명과학은 한국, 중국 제외 아시아 판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도 사실 그 HLB 제약의 지분을 들고 있는 것이 HLB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그 점도 일단 돋보이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HLB 글로벌은 동남아시아 쪽,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볼 때 이 건도 작용이 됐다. 근데 HLB 생명과학이 특별하게 이렇게 나중에 시세를 낸 것은 결국 뭐냐? 그거는 키 맞추기입니다. 키 맞추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7월 초에 고점 돌파하기 이전 단계까지 갖다 놨잖아요, 생명과학이. 지금 현재 HLB도 이때 근처, 가격대 근처로 슬슬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뚫어버리면 아주 모양이 좋아지고 물량 위쪽에 없기 때문에 쉽게 날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1단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여보이, 옵티버 여보이 거는 그건 생각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냥 리보캄넬리주맙, 리보세라닙에만 집중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거 말씀을 이미 드렸고 옵티버 때문에 좀 흔들었지만 다시 시세를 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옵티버 여보이 이것 때문에 흔들었다기보다는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좀 흔들린 그런 측면들이 HLB에도 작용이 어느 정도 됐다. 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머크사 글로벌 넘버 원 머크사 연간 40조 매출 기업이죠. 이 머크 같은 경우도 키토르다 초기 폐암, 피부암, 임상을 중단했어요. 얘네들도 중단할 정도입니다. 임상을 중단한 거예요. 임상을 다 마치고 승인허가를 특하려고 하는 리보세라닙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엘레바나 HLB 같은 경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힘든 것이 FDA 승인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재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항서제약 있죠. 항서제약의 주가 차트입니다. 최근에 그 모습이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9월 한 21일, 22일 정도에 국경절 앞두고 이번에 재심사 서류 제출을 할 항서제약의 주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HLB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까지 지금 현재 도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고겠지만 승인 날짜 이거 예전에 피어스 파마 이거 잘 아시잖아요. 피어스 파마에 분명하게 기사가 나왔듯이 여기 보시다시피 9월 2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9월 21일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resubmit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재심사 서류를 9월 20일, 그러니까 21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아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국경절 이전에 제출을 할 것이다. 막 이런 코멘트, 요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요걸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요 부분이 지금 현재는 8월 막바지 날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게 가장 큰 긍정 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요거 한글로 번역한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어려우실 분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다시피 9월 20일 나와 있죠? 자 항루이는 중국의 큰 국경일을 앞두고 9월 20일까지 재신청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서 측에서 얘기한 거예요. 항루이. 그죠? 네, 이걸 우리는 기대를 하는 그런 패턴이 발생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건 때문에 이제 시세를 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면은 특히 그 외국인이 54만 주 정도나 엄청 화끈하게 매수를 한 부분이 눈에 띄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대단하죠. 최근 들어서 이 정도 매수한 예가 없었죠. 그죠? 그리고 신한 쪽에 의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들어왔다는 사실, 이게 나쁘지 않아요. 신한보다는 모건 스탠리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죠. 물론 얘네들도 예전에 샀다가 팔고 다시 사는 그런 패턴이지만 신한보다 좀 낫죠. 신한보다 좀 낫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건 기대하고 결국 이제 차트상에서도 보면 5일, 20일, 60일, 120일선 수렴해서 다시 위쪽으로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죠? 이평선이 붙었다가 이제 주가가 위쪽으로 가면은 큰 시세가 나기가 쉽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네, 그겁니다, 지금. 요때는요, 요때 시세 한번 내려고 그랬지만, 요때는 5일, 20일, 60일, 120일선이 정배열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만들면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고점 찍었지만, 여기서 한번 시도를 했고, 또 여기서 한번 시도를 하면서 자꾸 타치하면서 결국은 뚫어낼 개연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렇게 되면 위쪽으로는 물량 없기 때문에 상당히 쉬워지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죠? 1단계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그 좋아지는 패턴을 기대를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모르죠. 주가 변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물론 길게 볼 때는 좋게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 수 있는 변수가 항상 이제 도사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재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HLB 또는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네. 뭐 궁금하신 거 문자 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응원 문자 좀 많이 주시면 좋죠. 네. 응원 문자 많이 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주말을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하니까 좋네요.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sek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왔었어요. 되게 한 20,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